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 전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아마 가을이었나? 어쨌든 그때부터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이거 2차전지 나는 모르겠다. 보통 이제 상반기에 좋았던 것들이 하반기에 안 좋아지고, 그래서 2차전지 안 좋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마지막에 영상을 올릴 때도 2차전지를 만약에 플레이 한다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선거 관련된 그런 이슈가 정점에 이를 때, 그때 이제 주식을 아마 사야 되지 않겠냐. 그때쯤 되면은 양극재의 수출 데이터의 기저가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쯤인 것 같다. 뭐 빠르면 8월이고 늦으면은 뭐 여름 지나서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 그렇게 영상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고개를 쳐들 때도 탄산리튬 가격을 봐라. 이거 상태가 안 좋다. 아닌 것 같다.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다가 이제 이게 9월 11일 날 영상을 찍는데, 오늘 이제 9월 10일째 수출 데이터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쪽에서 양극재 정도는 이제 1년간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좀 접고 시가총액 비중 정도는 이제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은 이제 한 11% 됩니다. 2차전지 전체가. 근데 그거를 포트폴리오에 이제 10%에서 11%를 담는다면 양극재 위주로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건 이제 디스클레이머고요. 오늘 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CATL이 이 주요 광산의 생산량을 조정한다, 이러면서 리튬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탄산리튬 이 신화닷컴 쪽에 찾아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자, 탄산리튬 가격이 이제 펑 하고 8%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뉴스들이 있는데 몇 개 한번 열어볼게요. 자, CATL이 탄산리튬 생산을 조정한다 라고 이제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뉴스 정도만 있었고, CATL 관계자는 신화파이낸스와의 회신에서 탄산리튬 시장 상황을 토대로 이춘의 탄산리튬 생산 배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뉴스도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CATL 때문이다. 오늘 시장에서 UBS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도 CATL이 이제 그 광산을 뭐 레피돌라이트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제일 걱정했던 게,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더라도 이게 다음번 판가가 떨어지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아니 탄산리튬이 신저가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바닥이냐, 그래서 실제 주가는 다시 떨어져 버렸죠. 탄산리튬이 막 신저가 가고 미국의 알버말이나 이런 기업들도 막 주가가 막 태가 가니까. 근데 지금 이제 UBS에서 CATL 장시성 리튬 광산 생산 중단이 리튬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남은 동안 11%에서 23%까지 상승할 것 같다. 탄산리튬 가격이 바닥 찍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공급 과잉을 이제 이 공급을 컨트롤하게 되면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이게 한 전체 공급량의 한 8%를 이제 컨트롤 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여기 이제 뉴스에도 있어요. 여기 이제 뉴스에서 이번에 탄산리튬 가격이 3만 개의 포지션이 추가되는 선물에서 3만 개가 이제 추가되더라. 결국 이제 CATL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포지션이 3주 연속 엄청나게 증가했고, 내려가서 보게 되면 뭐 찾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8% 정도의 비중이다, 전체 공급량에. 뭐 그런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이제 올라갈 것 같다. 탄산리튬 가격이 CATL 때문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걱정했던 거는, 올해 하반기까지 CATL 끝났고 오늘 이제 대선 토론을 했죠. 그래서 TV 대선에서 이제 해리스랑 이제 트럼프랑 했어요. 해리스가 생각보다 잘해줬고,
그에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가 대선 시기까지 뭐 해리스가 무조건 질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우니까 일단 정책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옅어진 거예요. 2차 전지 쪽에선. 그리고 이제 가격 모멘텀이 지금 생긴 거죠. 탄산 리튬. 그럼 이제 수출 데이터를 봅시다. 수출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제 주가의 수급도 저 보거든요. 주가의 수급을 보게 되면 2차 전지의 수급이 지금 과매도였어요. 얼마 전에 과매도였다가 한번 올라올 때 그때는 도저히 손이 안 나갔던 게 수출 데이터가 애매하고 8월달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이거 반등해봐야 굳이 따라가서 무슨 실익이 있냐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과매도가 되어 있는데 또 수급이 채워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모멘텀이 탄산리튬도 바닥 찍었고 수출 데이터도 2달 연속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이에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좀 보자 이런 얘기고 종목군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도 괜찮고 수급 과매도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괜찮아요. 그리고 LNF는 이게 진폭이 좀 낮아요. 진폭이 낮아서 이게 과열이 되더라도 좀 많이 떨어졌다가 과열되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저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는 요 수급의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되면 덜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리튬 전지는 아직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쪽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약간 고부가 가치가 나가는지 판가가 조금 좋아졌어요. 판가가 좀 좋아졌어요. 지난번보다는. 그 다음에 양극재 이제 NCM이랑 NCA를 합친 거를 좀 보겠습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이걸 더 확대해 볼까? 자, 이게 저는 이제 일평균 수출 데이터인데 오늘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와서 이거를 영업일수가 7일이니까 7일로 환산한 거예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언제부터 수출 데이터가 빡 떨어졌냐면 여기 보게 되면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 그 말은 이제 10월달 되면 이 10월달 되면 10월달 한번 색칠해 볼까?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요 데이터가 이제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이 수출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면 YOY는 얼마나 개선될까요? YOY가 두 자릿수가 막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56%로 그렇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가 이게 이제 그대로 땡겨서 이렇게 한번 이거 그냥 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적자폭이 개선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출의 감소폭이 좀 개선돼요. 전년 기저가 낮아지니까. 근데 그게 11월 달까지 지속됩니다. 자, 11월 달도 기저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이 10월 달부터는 YY로 기저가 낮아지는 어떤 구간이 있다 보니까 YY로 그래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개선된다는 게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MOM으로 보게 되면 8월달과 9월달 2달 연속으로 일단 증가를 했어요. 판가에 영향을 주는 이 판가도 이게 탄산리튬 가격이 핵심인데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수출 데이터 10월달 11월달의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판가든 뭐든 탄산리튬이 이제 2차전지 어떤 수요와 또 대변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양극재가 거의 바닥을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야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섹터들이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인데 오히려 지금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엄청 안 좋아요.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저는 피크 쳤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이게 D램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좀 키워서 볼게요. 자, D램의 수출 데이터는 전월 대비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줄었어요. 더 이상 개선되고 있지 못해요. YY의 증가폭도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일평균 수출 중량도 6월달을 꼭지로 더 이상 개선이 안 돼요. 판가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감산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뭔가 수요단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미 6월달에 피크 쳤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수출로만 보면, 일평균 수출로만 보면. 그러니까 뭔가 수요가 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반 D램이. 그리고 레거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6월달 수출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레거시가 지금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수출 데이터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HBM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게 하이닉스가 일본에서 HBM을 수입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이 일평균 수입 중량이죠. 일평균 수입 중량이 이게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10일치잖아요. 그러니까 8월달, 7월달, 7월달을 정점으로 8월달부터는 뭔가 일평균 수입 중량이 더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쪽 상대 강도도 상위권이 아니고, D램 수출 데이터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HBM 수입 원재료도 그렇게 섹시하지 못하고, 결국 블랙웰 지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 일평균 수입 중량을 땡기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달도 그렇게 뭐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해당했었던 7월달을 넘어서는 일평균 수입 중량이 나타나면은 다시 한번 HBM에 대해서 내가 잘못 봤나? 블랙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언론상에서도 블랙웰이 12월에 이제 뭐 고객사한테 납품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 수입 데이터도 10월달 넘어서서 좋아지지 않겠냐. 10월달, 11월달부터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과매도되어 있는 뭐 반도체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지금은 D램 수출도 애매하고 HBM을 양산하기 위한 원재료 수입도 더 증가하지 않고 있으니까, 야, 이거 반도체보다 이 바닥을 찍고 전년 기저가 낮아져가지고 YOY로 좀 개선되는 흐름이 기대되는 양극재 2차 전지가 훨씬 지금 수출 데이터가 이뻐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작년 이맘때, 2023년도 작년 이맘때에는 완전 반대였죠. 양극재 수출은 피크아웃 치고 더 이상 개선 못하는 이상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반도체는 오히려 좋아지는 그림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반대예요. 그때 당시 이제 D램 수출 데이터가 2023년도 요때 보면, 이때 보세요. 이때 2026월달 보면은 요때 마이너스 53%가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3 이렇게 YY가 개선되는 흐름으로 가면서 플러스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거를 그때 오히려 2차전지 양극재는 이게 3세 자릿수였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5월달부터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테마가 불어가지고 5, 6, 7월달로 아예 2차전지로 도배해버렸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좀 빨리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예전에 작년에 반도체처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68에서 마이너스 30%대 떨어지고 있어요. 마치 D램의 2023년 6, 7, 8, 9월달 같은 느낌이 지금 양극재 쪽에 이제 발생하고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양극재가 이렇게 되고 있고 탄산리튬이 반등하고 있으니까 이게 2차전지의 시가총액 비중이 한 10%에서 11% 되는데 포트폴리오에 10%는 담아 넣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게 생각처럼 안 흘러가고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데이터까지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내가 펀드 매니저고 내가 기관 투자자라면, 야, 이거 작년 반도체 같은 흐름의 어떤 모습인데 양극재 10%까지는 채워야겠다, 이거 말고도 2차전지를 채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수출 데이터와 탄산리튬 반등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